안녕하세요. 김사라 변호사입니다.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세요. 이혼할 때까지 그 과정까지는 사실 부부의 문제입니다. 둘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요. 이혼하고 난 이후에는 자녀에 관한 문제가 남게 돼요. 가정을 꾸려서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엄마 아빠의 안전한 공동 양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이혼하고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사실 통상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돈 문제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큽니다. 오죽하면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겠어요.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유명하죠. 자, 이렇게 양육비 문제는 이혼 후에 아이가 커갈 때까지 또는 다 크고 나서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상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변호사님, 제가 한 5년 전쯤에 애 아빠랑 갈라섰습니다. 합의 이혼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이 애 아빠랑 정말 단 한순간도 말을 섞기도 싫고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당시 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애기를 내가 키우고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애를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지금이라도 과거에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해야 됐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? 애는 이제 다 커서 우리 20살이 됐어요. 그래도 지금 가능할까요? 애가 커버렸는데 옛날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.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어요. 우리가 이걸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라고 하는데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에서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한데 첫째는 금액이 사실 크게는 인정이 안 돼. 왜냐면 다달이 조금씩 주는 거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몇 년치를 몰아서 주는 거하고 의무자인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의 차이가 확 나겠죠. 그래서 판사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을 많이 인정 안 해줘.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줄 양육비가 1년이면은 600만 원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청구하면은 그거에 한 20-30%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요. 현실적으로.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는 50% 인정하고 더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한 20-30%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를 생각하고 소송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멸시효라는 거예요. 소멸시효.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약정이나 합의를 전혀 안 한 경우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법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때 아예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한 경우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경우라면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할 여지가 없다라고 봐요. 그래서 그런 경우 아예 양육비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을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안 생겨요. 아이가 30살이 됐어도 옛날에 못 받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서 명확한 합의로 뭐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민법 163조 제1호가 적용돼요. 부양에 관한 채권 또는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에 해당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사에 3년치는 청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. 변호사 사무실에서. 소멸시효 문제만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. 다만 금액은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 안 해준다는 것.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. 통상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이제 비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는 아빠 혼자 아들 둘을 키웠던 사례도 있었어요. 얘들은 다 컸죠. 그 긴 세월을 아빠 혼자 키운 거예요. 엄마는 연락도 잘 안 됐어요. 이혼할 때 둘이 감정이 워낙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좀 매몰찬 엄마였죠, 어찌 보면.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인정이 안 됐어요.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인정이 안 됐던 게 이제 상대방은
정말 내가 돈이 없다, 생활 신용불량자다,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나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다, 대출밖에 없다,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. 아무래도 여자가 이제 그렇게 돈이 없다 하니까 판사님도 집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금액만 큰 판결문 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. 특히 양육비는 더욱더 그렇거든요. 그래서 판사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금액은 사실 조금 적었지만 어쨌든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서 인정이 됐고, 강제집행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. 강제집행까지 다 진행을 하고 압류하고 재산 명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전화 와요. 압류 좀 풀어달라고, 지금 되는 대로 그냥 돈을 벌 테니까 압류 좀 풀어달라고 해서 채권 회수, 집행까지도 진행을 원만하게 해드렸던 사례도 있습니다. 양육비 사실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 이제 갈라섰고 자식도 내가 키우는 거 아닌데 돈 줘야 되나? 이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옹졸하고 치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애기 주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감정의 원천을 보면 그러니까 자식이 싫은 게 아니라 전 남편, 전 부인이 싫은 거예요. 그냥 난 네가 싫어, 그러니까 난 자식도 싫어,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어쨌든 양육비 줘야 되겠죠? 양육비 줘야 되고, 혼자 키우느라고 마음고생하시는 어머님도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.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, 요즘에 가장 큰 이슈예요, 양육비 부분이.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, 변호사 상담한다고 꼭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상담만 받아보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요. 또 형편이 정 어려우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죠?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